CCTV 김호준의 뉴욕 타임스. 안녕하세요. 김호준 뉴욕타임스 김호준입니다. KBS 추적 60분은 국방부가 결정적 증거라고 했던 천안함 어뢰 흡착 물질이 100도씨 이하에서 생성된 물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폭발로 생긴 물질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럼 일본 어뢰는 천안함과 무관한 게 됩니다. 광우병 위험 보도했다고 PD수첩은 잡혀갔었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사실이 밝혀졌는데 왜 정부는 놀라지도 않고 수사도 하지 않고 구속도 하지 않는 걸까요? 수사하면 수사할수록 자신들이 불리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미 어뢰가 원인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 조용히 있는 걸까? 정말 궁금합니다. 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와 재미를 장악한다. 김용민의 시사 장악 퀴즈.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뉴욕타임스가 자랑하는 시사 장악 퀴즈입니다. 네. 오늘은 바로 출연진부터 소개를 드리죠. 네, 대학생 여성 두 분이 나온 것은 두 번째 올해 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누가 신청을 하시죠? 저요. 방송을 계속 보셨군요. 네, 처음부터 가봤어요. 그 옆에 계신 분은 저는 선동생. 선동자서 의식화됐구나, 의식화. 친구 따라 사업화됐네. 가파 성숙도는 이 친구가 더 높을 거라고. 그래요? 오. 제가 이렇게 권유를 할 수 있었죠. 이 방송의 존재 자체를 몰랐어요? 네, 1학년가 말해서 알았어요. 그러면 평소에 본인의 어떤 그 사회적 관심을 이렇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슨 매체를 봅니까? 한겨레 21. 한겨레 21. 그게 재미없는 매체죠? 어쨌든 한겨레 21. 네. 알몸들을 그리고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잘 읽진 않습니다. 르몽드를 원어로 받아봐요? 아니요. 네, 한글로 된 거? 재미없는 거. 진정 재미없죠? 끝까지 읽을 수가 없어. 저는 잠이 안 올 때, 잠이 안 올 때 보면 이게 5분 안에 해결됩니다, 이게. 그런데 정말 어쩌다 하나 읽으면은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어쨌든 반갑다 보니까 잡담이 길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분은 모든 편을 다 봤고, 퀴즈를 풀면 이런 분이 남았더라고. 글쎄 말이에요. 네. 예. 이때까지 그래왔어요. 자, 매주 저희 프로그램은 항상 그 이명박 대통령과 연관된 이명박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만한 그런 사안만 한 5가지 뽑아가지고 맞추는. 그러니까 따라서 이 세상은 이명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걸 알면은 시사의 모든 것을 다 안다. 저희 프로그램의 자부심입니다. 그리고 맞아. 그 청취자. 예. 청취자가 아니죠. 방청객이 오셨습니다. 예. 방청객이 오셨는데, 예. 굉장히 특이하게, 예. 초등학교 1학년, 예. 그리고, 최연장자로 예. 보이십니다. 예. 어머님 나오셨네요. 50대로 보이시는. 73대인데. 할머니 듣기 좋으시라고 제가 지금 했는데. 네, 초등학생 1학년 정윤재 군이 정윤재 군. 진실을 말했어요. 73세라고. 최고 연장자. 예. 그리고, 저는 답심리 살아요. 답심리.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세트로 오셨습니까? 평소에 여기 즐겨 보는 편인데 저는 와서 보니까 그렇게 치열한 것 같지는 않네요. 신청할 때 좀 치열할까봐 나름대로 좀 시나리오를 짰는데 어떤 시나리오를 짜셨습니까? 장모님이 친구들 모임에 가면 항상 빨갱이 소리를 좀 듣고 오셔가지고 예. 개념 어머니시구만. 야. 약간 좀 진보적인 색채를 띠면 그쪽 친구들이 전부 이제 한통속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하셨나 봐요. 아이고. 나름대로 또 거기에 대한 논리를 좀 보장해서 가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한테 그런 거 말고 욕을 배워가세요. 욕을. 예. 욕이 확실합니다. 예. 아니, 그럼, 난 욕은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래, 욕은 학교에서 배우는 거야? 우리도 다 학교에서 배웠어. 전 저 교회에서도 배웠습니다. 학교 생활하면서 욕을 배우게 되죠, 다. 예. 아니, 그럼 어머님께서는 저희 방송 보신 적 없으시죠? 텔레비를 안 봐요. 저희 텔레비에 나오지 않고. 아예 없어요.
아, 그렇군요. 와요. 아, 굉장히 좋아요. 아. 그전에는 좀 몰랐었는데 예. 한겨레 신문을 좀 읽어보면은 뭔가 참 다른 것 같아요. 네, 바르고 정직하고 가난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신문놀이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 읽진 않고, 신문들이. 딱지 접고 뭐 이런. 딱지 못 잡아야 나. 그래. 딱지 잡으려면 또 조선일보로 해야 됩니다. 그 면수가 많기 때문에. 예. 그리고 조선일보 저게 더 좋아. 뭘로 해? 자, 자, 선물. 예, 선물 소개하겠습니다. 세계 제1의 피자, 라피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사이드 피플에서 단편 영화 VOD 5편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영화 관람권을 협찬하고요. 세무사마저도 쓰는 머니북 언제나 함께하고 있습니다. 20개의 키워드로 읽는 천안함 사건, 봉인된 천안함의 진실, 한겨레 출판에서 협찬하고요. 농부의 동업자는 미생물, 텃밭 농부를 위한 토양, 먹이그물 활용법, 땡큐 아메바, 시금치 출판사에서 나옵니다. 예. 자, 따뜻함이 그리운 계절, 대인기의 핫탑이 함께합니다. 판매 수익금 일부로 불우 청소년을 돕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의 또 협찬 감사드립니다. 많이 맞추시고 또 선물 다 아니, 받아가세요. 두 분을 못 주시면 방청객 퀴즈로 넘깁니다. 좋습니다. 예. 저희는 그냥 뭐 나눠드렸는데 오늘은 방청객 퀴즈로. 예.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월 15일자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자신에게 레임덕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 이유로 든 것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2번 자신을 지켜주는 청와대, 총리실, 검찰, 경찰, 대포폰이 있기 때문에, 3번 자신은 권력을 휘두르지 않기 때문에, 4번 자신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현병철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5번 자신은 오리가 아닌 X기 때문에. 3번. 동아일보 그날 인터뷰를 4페이지에 걸쳐 실었습니다. 그 부분 중에 1부인데 5번 읽으셨다는 얘기? 저는 인터넷에서 봤어요. 물론 인터넷에서 봐야죠.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레임덕을 결코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내가 권력을 쓴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전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마치 그 온몸이 굳어지는, 온몸에 쥐가 나는 그런 이거 욕으로 해야 되는데 못하게 힘들게 설명하고 있잖아. 오늘은, 초등학교 1학년 방청객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험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다 하죠? 제 생각에 말이죠.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의 이제 지성을 알 수 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이 레임덕이라는 건 자기가 뭘 어떻게 하는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임덕이 와도 권력을 휘두를 수 있어요. 먹히지 않을 뿐이지. 먹히지 않을 뿐이지. 자기가 권력을 휘두르면 레임덕이 오고 안 휘두르면 안 오고 전혀 무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거든. 근데 자기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어떻게 해서 레임덕이 오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보니 사실은 이제 권력이 취약해지고 있다. 그런 눈치가 보인다. 그걸 치고 들어와서 권력 공백이 생기고 이거란 말이죠. 입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자기가 권력을 휘두르고 있느냐 아니냐 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자기 이외의 세상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죠? 자, 그 말, 나는 권력을 쓰지 않는다는 말을 하던 그날에 김두관 지사에게서 4대강 사업권을 빼앗아 왔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게? 권력 휘두르도 돼요. 안 먹힐 테니까. 우리 MB는. 레임덕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레임덕의 뜻을 기본적으로. 레인덕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 비 맞는 오리. 사실은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말이죠. 어머니의 그 유훈이 정직이다. 이렇게 늘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하는 말마다 사기를 친다는 그런 비판을 듣고 있고
또 공정사회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고소형 강부자를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한다면서 4대강 파괴하고 친서민 한다면서 부자 감세하죠.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말이죠. 이제 전형적인 그 사기꾼들은요, 자기가 안 그런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 반대의 어떤 그런 자기 합리화 기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예. 반대의 어떤 그 이미지를 남기려고 무던히도 애쓴다는 거죠. 그래야 자기가 사기가 먹히니까. 하긴 또 이런 것도, 그리고 두고 보니 그 말도 맞긴 맞아요. 이분이 합법적인, 정상적인 권력을 행사한 게 아니고, 예. 그건 아니에요. 행패를 부렸죠. 너무 솔직한 건가? 그렇지. 일단은 뭐 대법원 가면은 무죄로 결정나는 것들, 뭐 대법원까지도 아니고 1심, 2심에서 무죄 판결 날 것도 어거지로 밀고 가지 않습니까? 그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레임덕을 그만큼 두려워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임기 후반에 자꾸 뭘 이벤트를 벌려고 하잖아요. G20도 그렇고요. 뭐 또 지금 보면은 검찰 청목회 수사 막 벌이고 있죠. 앞으로 뭐 또 개헌 얘기도 지금 화두로 던졌단 말이죠. G20에 그 경제효과 450조예요. 이 통장에 들어와야 되는데 어디 갔지? 계산을 해보니까 입금 좀 해주세요. 국민인당 1,000만 원씩 받아야 돼요. 네. 저희 집은 저 4명이니까 4천만 원 들어와야 되는데. 월드컵 때 무슨 20조인가 30조인가 그러지 않았냐? 효과가? 근데 이거는 450조야. 어디 갔어, 이 돈? 응? 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5차입니다, G20. 전 세계인 중에 G24차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렸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 우리라고 왜 그걸 기억하냐고. G26차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 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영국인가? 영국이.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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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인데, 이게 관심이 없다는 얘기지, 그 반상회거든, 반상회. 그러니까 회의의 주인공은 회의 내용이에요. 예. 회의를 주재한 장소가 아니라. 그렇죠? 근데 회의 장소가 주인공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야, 얘네가. 이것들이 말도 안 되게. 반상회 한번, 이 아파트에 이 110호에서 반상회를 한번 했어요. 그럼 막 청소하겠지? 깨끗해. 그렇다고 해서 그 집이 갑자기 부자가 되나요? 반상회인데 이 난리를 친 거죠. 내세울 게 없으니까. 이럴 때 우리가 욕을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네. 아, 힘드네요. 욕을 못하니까. 네. 자, 하여간 참 이번 사건 통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의 권력. 권력을 휘두르지 않기 때문에 레임덕이 오지 않는다. 네. 이런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좌파. 친북 좌파. 자다가도 마르크스 고전을 읽는, 그냥 소리 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네. 사례가 험악하네. 붉은 소녀. 네, 붉은 소녀. 네, 붉은 소녀단에서 나왔어요? 네. 왜 이런 사회적 이슈 관심을 가진 게 언제예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 어쩌다 보니.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촛불 같은 데는 안 나갔어요. 애들 많이 나갔는데, 그때. 그때는 막 별로 안 이랬던 그럼 언제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왜 불과 2년 사이야? 고2 때 안 그랬으면 고3 아니면 대학교 1학년 아니야. 언제부터냐고. 20년 전 얘기야, 이게. 그러므로 이 여학생이 거짓말한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왜 거짓말을 해? 자, 또 우리. 근데 어차피 막 진두지휘 한다기보다는 알아서 밑에서 기르는 거기 때문에 진두지휘도 해요. 아주 사소한 분야까지. 네. 내가 전국 끝나면 할 얘기 많습니다. G20 다 참가되잖아. 맞아 백자랑 청자를 바꿔놓으라고 했다는 그런 말도. 진두지휘 하셔. 깜마늘 가격 관리하라고 한 거.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저희 레임덕이 이상득 씨한테 오지 않을까요? 이상득 그 사람한테 레임덕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세 그렇죠? 이상이기 예.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촌철살인이거든요. 레임덕은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라 이상덕 의원에게 오는 것이다. 네. 이상덕 의원이 사실은 권력의 주체이기 때문에 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네. 자, 선물, 라피자. 라피자. 네. 이게 맛있어요. 라피자. 제가.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정부가 경상남도에게서 4대강 사업권을 회수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완전히 틀린 사실을 골라주세요. 1번. 정부는 경상남도가 의도적으로 4대강 사업을 지체시켰다며 사업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번. 정부는 감사원이 의도적으로
4대강 감사를 지체시켰다며 감사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번 최고식 한나라당 의원은 김두관 지사가 선거 때 4대강 반대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고 도민이 4대강을 반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4번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 때 대운하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기에 국민이 대운하를 찬성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5번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김두관 경남지사를 두고 말장난한다, 치사하다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하나, 둘, 셋. 예, 대단한데요, 실력이. 자, 지금 제가 보기 2개씩 이렇게 대조를 이뤄서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경상남도가 4대강 사업을 계속 지체했기 때문에 왜 느리게 하냐고, 왜 지체하냐고 해서 사업권을 무엇을 해서했냐? 사업권을 해서했는데. 했는데 지금 감사원도 말이죠. 4대강 감사 굉장히 다 해놓고도 발표를 안 합니다. 늦추고 있어요. 계속 지연하고 있습니다. 못하게 하니까. 예. 네. 자, 그렇다고 해서 감사권을 회수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정답이 2번인데 3, 4번 너무 대조되고 모순되지 않습니까? 네. 김두관 지사가 4대강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니까 김두관 지사가 4대강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그렇게 해서 당선됐다고 하더라도 도민들이 4대강을 반대한 건 아니다. 이런 논리를 펴는 한나라당 의원. 네. 또 다른 한나라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됐다. 이거는 대운하라는 국민의 뜻이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이죠. 이 최구식 의원이 한 말이잖아요. 네. 최구식 의원이. 그럼 이명박 대통령한테 똑같이 적용할 수도 있잖아. 그 논리를 제공해줘. 친절해. 그 대운하 공약 걸고 당선됐다고 네. 국민들이 대운하 찬성하는 건 아니다. 말할 수 있잖아. 이 사람이 재밌는 말 많이 했어요. 정부에 맞서려고 4대강을 반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똑같이 돌려줄 수 있어요. 이명박한테 잘 보이려고 4대강 찬성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김두관과 그 주변 세력만 4대강을 반대하는 거다. 이명박과 그 주변 세력만 4대강을 찬성하는 거다. 똑같이 돌려줄 수 있는 논리를 굉장히 친절하게 예. 쭉 정리해서 말해준 분이에요. 최구식 또 의원. 있습니다. 이 조중동도 그렇습니다. 사실 최고식 의원 자체가 조선일보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네. 조선일보 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 4대강, 그 낙동강 사업 지역 주민들은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나 4대강 다수 국민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야 이게 대체? 새끼들은 아주 지들이 편한 대로 그냥 해석을 하고 제일 웃긴 있어요. 것은 그거였어요. 공약으로 당선됐다고 그 공약을 다 찬성하는 건 아니다. 그 얘기는 고스란히 대운하한테 4대강에 갈 수 있는데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막 해. 맞다고. 네. 친절해요. 게다가 또 정부가 이제 4대강을 경상남도가 지체하고 있다. 요거 뻥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은 정부가 어디까지 이렇게 하라 이렇게 제시한 공정이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103% 달성을 했고 근처에 있는 잘하고 있다는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부산하고 또 어디입니까? 대구인가요? 경북인가요? 네. 거기는 70, 60%대였습니다. 잘하고 있어. 지체하고 있는 게 아니지. 지체하고 있는 게 말을 아니야. 듣지 않을 뿐인 거지. 그래서 그게 4대강 관련한 정부 부처 하는 얘기가 재밌습니다. 우리가 그것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시끄럽잖아, 거기가. 말도 안 듣고.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예. 우리가 이 공사하는 데 한번 가봤거든요. 예. 가봤는데, 직접 보면은 대단히 인상적인데, 그 중에서 제일 인상적인, 그때 갔을 때 이야기는, 이 이렇게 이제, 그걸 강바다 파는데,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수다리, 강 한가운데 돌더미를 쌓아가지고, 집을 짓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발견하면 어떻게 하느냐? 폭파한다. 그게 제일 골 때리고 인상적이에요. 폭파한다. 문화재 발견하면 어떡하느냐? 덮어버린다. 이 강을 어떻게 하냐면 이 강이라고 칩시다. 이만큼. 그러면 여기를 막아요. 하나를. 이렇게 막아요. 사각으로. 그리고 딱 막았으니까 물이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영장처럼 사각으로 갇혀 있잖아요. 그럼 물을 퍼내요. 퍼내면 이걸 막았으니까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고기가 나오잖아? 어떻게 하느냐?
파묻어요. 그렇게 해서 자신들은 친환경 4대강 사업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봤을 때 말이죠. 김두관 지사를 타격을 입히려고 사업권 회수하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정치공학적으로만 본다면 물론 김두관 지사는 낙동강 그 사업권을 정부가 아사감으로 인해서 낙동강의 어떤 수질이나 생태계에 큰 파기를 우려하겠지만 정치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정치적인 관점 아닙니까? 사실은 4대강 뺏는 게 김두관 타격 입히려고. 그렇죠. 근데 그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김두관 그 지사의 지지율을 올려주고자 하는 예. 그 어떤 세력이 청와대 내부에 있지 않는가. 트로이의 목마가. 암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지 않고서 이럴 수가 있는가. 예. 아니 진짜 이런 정무적 판단이 완전히 제로입니다. 이런 비용 모자란 분들이 있다. 이 모자란 분들이 있다. 이런 아픈 분들이 있다. 의학적 어떤 진단이 필요한 그런 환우들이라고 봅니다. 환우들 좋네, 환우. 환우들. 아니, 우리 옛날에 방송사 다닐 때 그 선배 한 분이 계셨는데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애가 한 4살, 5살 됐는데 막 아빠 아파하고 뭐 울더래요. 같이 울어, 이 인간이. 그래가지고 왜 우냐고 했더니 우리 아들이 아프니까 마음이 아파서 울었다고. 아들 이름이 뭔데요? 내 아들 환우야. 환우. 네. 이름이 환우였어요. 이름을 왜 그렇게 줘? 별 내용 아니었는데. 네. 근데 우리 MB의 4대강 박탈. 처음엔 정부가 계속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하라고 막 24시간 공장 돌리듯이 돌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충남에서 재검토해달라고 했더니 이미 많이 진행돼서 안 된다. 이런 논리로 그냥 바로 그냥 거부를 했다고 하던데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빨리 서둘렀던 게 아니에요. 네,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하려고 빨리 서두른 거죠. 그렇죠. 당연히. 네. 그 지금 경남도 혹시 돌이킬까봐 빨리 뺏어서 지들끼리. 아니, 다 진행하려고 짓고 돌이키는 것보단 중간에 돌이키기 낫죠. 예. 당연히. 어차피 그렇죠. 돌이킬 거. 예. 그런데 지난번에 그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하고 이제 인터뷰할 때 그 양반 얘기가 있습니다. 방법은 폭파밖에 없다. 다 만들어 놓고. 예. 아니, 환경을 위해서 그게 답이라면은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말이죠. 예. 이거 추진한 세력들은 사실은 감옥 가야 된다. 전 감옥뿐만 아니라 감옥 가야 된다. 감옥은 옵션이고 기본은 뭐냐? 다 토해내야 됩니다. 들어간 돈 있죠? 구상권이 청구돼야 한다. 전 이렇게. 돈도 토해내야 되는데 네. 돈이 없으면 어떡할 수가 없잖아요. 네, 노역을 시켜야지. 노역을 시켜야 돼. 폭발해놓고 끄집어내는 거 그 일 시켜야 되는 겁니다. 네. 다시 파괴. 네, 다시 파게. 하는 거 좋아하잖아. 4대강에 대해서 근데 대학생들 별로 관심 없죠. 전체적으로 별로 관심이 꼭 4대강 G20도 별로 관심 없고 G20은 전 국민이 관심이 없어요. 무슨 상관이야 우리하고. 반상회인데. 아니, 근데 오늘 제가 사실은 서울대 조국 교수 만나고 왔는데, 조국 교수가 이제 사실은 예전에 제가 한번 20대를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온라인 인터뷰에서 아주 그냥 저를 작살을 내셨습니다. 오늘 갔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그런데, 연관 얘기로는, 네. 지금 이 대학생들이 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 각자 개인적으로, 각계로 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묶어서 이 20대가 뭐 군집을 이루지 못하고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타박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서울대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서울대는 그럴 수 있는데 예. 참 아쉽습니다. 예. 그럼 오늘 3번 문제 빨리 풀고. 풀어보겠습니다. 예. 3번 문제입니다. G20 포스터에 쥐를 그렸다는 이유로 대학 강사를 구속하려던 검찰과 경찰. 구속영장 기각으로 망신을 당했지요. 기존에 설치해놓은 홍보물에 풍자적인 이미지를 덧붙여서 전혀 다른 의미를 생산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비아그라, 2번 그라피티, 3번 짜파게티, 4번 티파티, 5번 국격훼손. 하나, 둘, 셋. 2번? 원래 알고 계셨어요? 보기들이 나머지 다 또
말도 안 되니까. 이거 짜파게티가 어떠서? 예. 짜파게티야. 땡기는데 나 이거. 웃기는 짜장. 예. 자, 선물부터 우선 배분하죠. 뭐. 피자. 뭐. 포토 에세이. 예.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피티. 그래픽. 이게 파생합니다. 예, 그래피티. 이게 그게 아니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인테리어하고 그리스어의 조합이에요. 원어는 모르겠어요. 아니, 다 그런 뜻이라니까. 뭘 깊이 따지려고 그래. 반박하는 것도 아니구만. 뭐. 어쨌든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키세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키세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담벼락에다 이제 막 낙서를 하는 취미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인종차별, 혹은 뭐, 핵, 동성애자 인권, 뭐, 이런 문제를 갖고, 막 이렇게 그렸어요. 정부 홍보 게시물, 뭐, 각종 홍보 게시물을 이렇게 패러디해가지고, 예, 이게 80년대 일인데, 이분이 그래서 결국에는 안타깝게도 30대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어떤 이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그래피티가 본격화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거리 예술로 인정받죠. 아니, 물론,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도 경범죄 취급 받아서 벌금 냅니다. 예. 벌금 내긴 내는데, 네. 동시에 예술로도 인정을 받죠. 잘하는 것에 대해서. 네. 우리는 이것을 공안사건으로. 배우가 있고, 공안사건으로 만들었다는 게 제가 있는 거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왜냐면 그걸 지우려면, 그 도시를 관리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걸 지워야 하고, 페이지 값도 들고, 그 벌금을 물려요. 거기까지. 거기까지. 이 그래피티의 배우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나라는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유일하지 않겠나. 공안사건, 간첩사건 비슷해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만드는 과정이. 예. 우리가 뭐 미국을 욕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멋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 기억이 나는데, 1998년이었습니다.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재임할 때였는데, 그때 백남준 선생이 그 클린턴 초청을 받아서 백악관으로 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갔어요. 뭐 다쳤나 봐요. 클린턴이 악수를 요청했을 때 이 양반이 번쩍 일어나가지고 악수를 하는데 바지가 훌러덩 내려갔어요. 예. 그때 뇌졸중이었죠, 다친 게 아니라. 그랬나요? 네. 하여간 훌러덩 내렸는데 빤스를 안 입은 거야. 홀라당 다 보인 거지. 요게 그 마침 클린턴과 루윈스키 사이에 그 섹스 스캔들이 있었을 때 백남준 선생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걸 몸으로 풍자하고. 네, 몸으로 풍자한 거. 대단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뭐 클린턴이 대통령 모욕죄 뭐 이런 건 없지만은 뭐 이명박 대통령 온갖 그 법을 다 끌어다 써가지고 그 응징하지 않습니까? 절대 응징받은 바 없다고 합니다. 옛날에 정치판 특히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사실 이게 어떤 그 불문법입니다. 불문법인데 광대는 건들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정치 풍자 뭐 정치인에 대한 어떤 그런 희화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둔감하라는 겁니다. 이게 동양이든 서양이든 이제 패러디, 풍자 이런 게 어떻게 탄생한 거냐면 힘이 없는 사람들이 원래 패러디라는 건 힘이 없는 권력이 없는 쪽이 권력을 있는 쪽을 향해서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권력 있는 자들을 풍자의 대상으로 패러디 대상으로 삼아서 웃은 거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이 된 권력을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웃어. 나머지가 다 웃잖아. 자기도 따라 웃어야 돼. 안 그러면 쪼잔한 놈이 되잖아요. 또 응징을 해봐 더 쪼잔한 놈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살아남는 거라고. 이게 그 약자의 사실은 화법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걸 강자는 쓴 웃음을 지으면서 넘길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해서 풍자와 패러디가 역사적으로 발전하고 살아남은 건데 얘네들은 그걸 모르는 거지 전혀. 모르는 거죠 전혀. 그러니까 이게 약자의 화법 그리고 이렇게 쭉 살아왔던 소위 이런 화법들이 쭉 역사적으로 쭉 살아남아왔던 그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는 얘기하게 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만 쪼잔해지기 싫으니까 그게 더 쪽팔리니까 그게 내버려 두는 거라고. 나 이 정도 관대하다 하면서 그런 거조차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럴 때 여기 딱 나와야 되는데. 자. 네, 자 그러면은 이번 또 4번 빨리 문제로 하랍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청와대 지시로 뒷조사 당한 사람의 이름이 적힌 메모를 공개해 화제입니다. 다음 중 이 메모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1번 이재명 당시 민주당 부대변인, 2번 김성호 당시 국가정보원장, 3번 왕기춘 유도 국가대표 선수, 4번 김어중 딴지일보 종신총수, 5번 그룹 샤이니 리더 온유. 맞춰주세요. 2번, 오, 정답이었습니다. 자, 정답입니다. 김성호 당시 국정원장. 국정원장이 뭐 하는 겁니까? 합법적으로 남 뒷조사하는데 아니? 이 국정원장을 뒷조사했다는 겁니다. 이런 막장 정권 세상에 두 번 다시 보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진짜 웃긴 건 네. 이거가 보고된 대상이 민정수석이에요. 민정수석이 뭐냐면 민정수석이 말하자면 감찰을 맡고 검찰총장, 검찰하고 이제 검찰을 부리는 것이죠, 사실상. 이 반장이죠, 반장. 군기반장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은 대통령과 수석들은 매일매일 만나서 회의를 합니다. 민정수석한테 간다는 건 대통령한테 간다는 거예요. 당연히. 민정수석 혼자 재밌으려고 보고받나? 근데 민정수석한테 보고된 내용인데 대통령은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민정수석의 존재 자체가 그런 걸 취합해서 대통령한테 알리는 사람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다 나오겠죠. 아마. 누군가는 감옥에 가겠죠. 꼭 가야 할 텐데. 2년 뒤에, 내가 봤을 때 2년까지도 안 갈 것 같아. 지금 이 정보가 민주당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박지원 대표가 그런 얘기를 다 합니다. 자꾸 여당 인사들이 우리한테 정보를 준다. 심지어 수첩에 있는 내용까지 우리가 입수할 정도면 이게 말도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러고 있어요. 정봉준 전 의원도 그런 얘기 합니다. 네. 이제, 소스가 네. 청와대다. 네. 소스가 한나라당이고 청와대다.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술술 나온다는 거예요. 레임덕이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뭘 행사하든 말든, 명령을 하든 말든, 네. 이미 사실은 레임덕은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레임덕이 없다. 예. 못 가는 소리죠. 머리가 네. 나쁘니까. 네. 환우. 네? 환우. 환우예요, 환우. 환우. 자, 선물. 핫탑. 예. 핫탑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 왕기춘 선수하고 샤이니의 리더 온유는 왜 넣느냐. 왕기춘 선수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말이죠. 미니홈피에다가 태극기를 거꾸로 들면 어떻게 될까요? MB가 됩니다. 라고 썼다가, 그때 아주 주목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또 누굽니까? 샤이니의 리더 온유. 이명박 대통령이 17세 이하 여자 축구 대표팀이 우승하고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대통령이 이제 인사말이 있게 됐는데, 순서에 예정돼 있었는데, 샤이니가 나오니까 대통령 말 다 쌩까고 아이들이 다 샤이니한테 몰려갔다는. 이러면 충분히 이 정권은 보복을 하고도 남습니다. 예. 틀림없이. 예.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예. 네, 근데 저희가 4번 문제와 5번 문제 사이에 한겨레 수습 기자들이 지금 방청객으로 들어와 앉아 계십니다. 들어와 계시네요. 예. 지금 모르죠? 자, 예. 좋기만 하겠죠. 예. 네, 저분들이 얼마나 버틸지. 예. 네. 제 생각에는 3년을 버티기 쉽지 않을 것이다. 뭐야, 도대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겨레 사장님, 이제 1MC 시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겨레를 고의적으로, 자기 채널에서 이렇게 부정하고. 근데 항의하는. 다섯 분만 선발된 거예요, 이번에? 네, 한겨레의 사정을 말하고 있죠? 아니, SBS도 뭐 그 정도 뽑은 것 같아. 어? 그래요? 거기는 돈이 많잖아요. 돈이 많았어요. 거기는 사람이 그거밖에 안 필요하기 때문에 막 뽑고요. 나가지도 않고. 거기는 많이 뽑아야 되는데 네. 돈이 없기 때문에 막상 뽑은 거예요. 자, 쓸데없는 얘기를 했고, 자, 5번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예.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검찰이 착수한 수사 중 해결이 안 됐고 가장 오래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청목회 불법 정치자금 수수건, 2번 조현우 경찰청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건, 3번 G20 포스터 훼손 수사건, 4번 C그룹 로비 수사건, 5번 태광그룹 로비 수사건. 자, 내사가 아니라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오래 뒀던 사건이 무엇이냐? 맞춰보시죠. 이거 좀 어렵네.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수습 기자들도 긴장하고 있어요. 혹시 자기들한테 모르거든요, 지금. 아니, 최근 2, 3개월 신문 열심히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이 순위를 따져서, 그리고 틀리면 어떡해? 예? 틀리면? 긴장하고 있어요. 대망신이지. 뭐. 자, 잘 모르시겠죠? 방청객으로 넘겨볼까요? 네. 이건 이제 두 분에게 먼저 기회를 드리고, 네. 해광합니다. 휴광! CN. 자, 보기가 3개밖에 안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보기. 여기서 틀리면 진짜 쪽팔리고, 이제. 청목회, 조현호, 그리고 GC 포스터. 자, 저 수습기자 5분 중에 한 분 받겠습니다. 2번, 동감입니다. 아주 뭐랄까요. 상당히 좀 총명해 보이시는 분이시네. 예. 자, 그 설명을 좀 드리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권은 그 동영상이 드러난 시점이 8월 말 9월 초 이때였죠. 그래서, 그때부터 논란이 됐는데, 나머지는 다 10월, 11월에 있었던, 그런 사건, 9월에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동안 검찰 수사가 쭉 이어져 왔는데, 딴 거는 그야말로 전광석화,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진행이 된 반면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이건 가장 쉽거든요, 사실은. 조현호 경찰청장이 그런 말을 했다는 동영상이 확보됐습니다. 실제로 노 대통령이 비자금 때문에 자살했는지,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게 명예훼손의 의도가 있으면 명예훼손이거든요. 이거 법리적 판단 금방 하면 끝납니다. 근데 여태껏 조현호 청장 소환도 안 했습니다. 고소인 조사는 했는데 피고발인 조사는, 피고소인은 나오지 않았던 거. 원래 이 정권은 자기들 마음대로긴 한데, 예. 근데 여기도 재밌는 건 이 CN그룹 수사도 굉장히 재밌어요. 예. CN그룹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온 건데, 네. 최근에 갑자기 CN그룹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해석에 의하면, 요즘 이 정가의 해석에 의하면, CN그룹 수사를 이렇게 밀어붙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게 개헌을 위해서다. 말하자면, 개헌을 하려고 하면 누군가 받아줘야 되잖아요. 얘기를. 청와대에서 개헌을 던지면. 그러면 이쪽 여당이든 야당이든 받아줘야 되는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받을 생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분위기를 잡으려고, 최근에, 그러니까, 화답해라. 라는 시그널을 준 사건으로 이해해야 한다. 요게 요새 정가의 해석입니다. CN그룹 자체가 이미 다 몰락했기 때문에 털어봐야 뭐 나올 것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온다 하더라도 뭐 그게 뭐 별로 영향가도 없는 그런 수사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뭔가를 추진하기 전에 반대하면 되는 거 알지? 어머나. 이 아저씨가 라고 그랬어. 이런 아저씨. 오늘 요걸 안 쓰기로 했는데 이거. 아유 미안해. 욕을 하고 있어. 네. 그래서 큰일 난다. 예.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각인을 시켜준 거죠, 머릿속에. 그렇게 한번 때려주고, 그런 다음에 할 것이다. 네. 이것이 해석입니다. 그 CN그룹 사건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사건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끝났네요. 네. 소감이 어땠어요? 어려웠어요. 자기는 우리 방송을 안 보니까 그렇지. 자기 붉은 소녀잖아. 근데 이 언니가 별로 걱정할 필요 없다고, 이런 뭔가 뭘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없다고. 좀 어려웠어, 사실은.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 응? 나는 문제 낸 사람으로서 진짜 열받네. 생각 없이 풀 수 있는. 다른 대로 이 문제 내느라고 한 반나절 고민하는데 생각 없이 풀고. 평상시에는 그래. 고기가 하도 웃겨가지고. 고기가 뭐 헐렁 내면 되는데, 오늘 좀 어려웠어요. 어려웠습니까? 네, 사실 좀 어려웠는데. 예. 어쨌든, 우리 방송을 안 보고, 르몽드 디플로마크? 디플로마티크. 그거 본다고요? 네, 앞으로 한겨레 21이랑? 네. 쭉 방송만 보다 직접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좀 욕을 잘 못 들어서 좀 아쉬워서요. 그러게, 좀 스트레스. 다음에 방청이라도 하면서. 그러게 말이야. 오늘, 초등학교 1학년. 정윤석은. 네, 정윤재 군이, 출연하는 바람에. 네. 갑자기. 저희가, 미친놈이라고 해야 되는데, 환우라고 했어요. 환우라고 부르고 막. 진단을 요하는 환우, 막 이렇게 불러야 하고. 힘들었어요, 오늘. 예. 단어 생각해야 되는데. 예. 자, 저희 시사장학 퀴즈 출연 신청하실 분들은 말머리에 출연 신청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시고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ctv한이.co.kr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신 확인을 통해서 수신이 안 됨.
뭐 혹은 안 받았음 이렇게 나와도 슬피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이게 안 뜬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 다 봤어요. 다 봅니다. 예. 그러니까 보고도 연락을 안 하는 겁니다. 제 출연 신청하실 때 연락처 꼭 적어 보내시고요. 그런 분들 꼭 있어요. 특히 그 와이프가 포르투갈 사람인데 출연하고 싶다 이런 분이 있었거든요. 연락처를 안 남기면 우리 보고 어쩌라니. 그런 분들 많아요. 계속 보내면서 화내. 왜 안 뽑아주냐고. 연락처는 있어야지, 연락처가. 네. 우리가 뭐 대포폰이나 뭐 이런 저 공직윤리 지원관실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 우리가? 어? 그러게 말이야.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연락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딴 거 필요 없습니다. 휴대전화번호, 실명 그것도 좀 적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또 오늘 순서를 또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 한 번씩 듣고. 소감 한마디. 예. 네. 네, 욕을 못 들어서 아쉬웠어요. 네, 사실 그거 제일 어려웠어요. 네, 다음에는 내 귀에다 대고 해줄게. 귀에다 대고. 예. 자, 한번 하시고, 그러면. 아니 뭐 근데 딴 때는 보면은 풀면 중간에 그냥 손을 다 몰아주기 시작하시던데 오늘 좀 소감이야, 그게? 선물을 왜 다치지 않느냐. 네. 목적이 그거였구나. 네. 그래.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